자, 이제 비문학 집중 특강 19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역시 지난 시간부터 이어지던 시줄비입니다. 시간을 줄이는 비문학 그리고 시간을 줄이는 비법에 관한 이야기를 전체 40가지 부분적으로 나누어서 팁들을 알려드리며 그리고 실전 문제를 통해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지를 가늠해 보려고 합니다. 이 과정들이 모여서 우리가 전체 70문제와 40가지의 팁이 다 정리가 되고 나면 여러분은 비문학에 대한 자신감을 충분히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앞 시간에 우리는 비문학 팁 중 3번까지 왔기 때문에 이제 네 번째 팁으로 들어가서 4, 5, 6까지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합니다. 자, 지문을 모두 읽지 않는다 그랬어요. 사실 우리가 이제 앞에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이유는 지문을 다 읽기 때문이요. 시간을 줄이는 이유는 지문을 다 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비단 국어만의 문제가 아니죠. 영어 독해라는 것도 역시 비례해서 국어를 이렇게 팁을 잘 배워서 활용했더니 영어에서도 도움이 되더라.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만약 우리가 어떤 반복되는 어떤 패턴들을 접한다고 했을 때 어떨 때 보면 제가 많이 이야기한 것처럼 첫 단락이 진짜 아예 필요 없을 때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사이사이의 내용들, 뭐 왜냐하면이라든지 즉이라든지 예를 들어라든지 이렇게 필요 없을 때가 있잖아요. 이렇게 지워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간을 줄이는 전략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어쨌든 시간과의 싸움이다. 지문 우리가 항상 나누어서 보기로 했고요. 자, 또 우리가 글이라고 하는 것은 대체로 어떤 패턴들이 있다는 거죠. 화제를 제시하고 그 다음에 어떤 구체화하고 마무리를 하는. 특히 보통 개념이 나올 때가 있죠. 뭐뭐란. 그러면 그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게 역할을 한다기보다는 앞으로 소재를 펼쳐나가기 위한, 이해하기 위해서 되게 좋은 개념으로 도입으로 시작을 한 거죠. 아는 내용이면 안 읽어도 된다는 거예요. 또 아까 모르는 내용이더라도 일단 넘어가도 돼요. 왜? 뒤에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뒤에 설명을 통해서 훨씬 더 이해할 수 있는 거지 그 첫 문단에 있는 화제 제시 자체가 뭐 답이 되거나 주제가 되거나 이렇지는 않아요. 대체로. 자, 또 우리가 항상 그 개요 작성에서 가장 흔하게 나오는 네 가지 구성 단계, 구성의 원리가 있죠. 첫 번째, 현황. 요즘에 최근에 뭐 이런 거 있죠. 현황부터 문제점. 그 다음에 원인, 해결 방안. 그래서 시험에는 이 원인과 해결 방안을 잘 연결하게끔 얘가 뭐 예를 들어 세 가지다 그러면 해결 방안도 세 가지여야 되죠. 두 가지다 그럼 두 가지여야 되고 이렇게 원인과 해결 방안이 서로 A 대 A 다시 B 대 B 다시 C 대 C 다시 이렇게 잘 연결될 수 있도록 따지는 거 개요 작성과 그리고 우리 비문학 글에서 아주 흔하고요. 아까처럼 원인과 결과 역삼각형의 형태로서도 아니면은 역시 두 개 A에서 B 이렇게 잡아야 할 때 핵심과 핵심으로 가야 되겠고요. 자, 또 상반되는 소재를 주면서 세부적인 분석을 하는 유형도 있더라. 이게 뭐냐면 말하고자 하는 게 A인데 그냥 B에 관한 이야기를 해요. 뭐 B라고 하는 측면들도 있다 그러면은 마치 처음에는 B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사실은 B가 중요한 게 아니라 A. 그러나 이렇게 이제 뒤집을 때가 있죠. 뒤에도 나오지만 통념 반박형도 약간 그런 느낌이 있죠. 흔히 사람들은 A라고 말하기도 한다. 근데 A가 중요한 게 아니죠. 그러나 결국 B다 이렇게 말하기 위해서 상반되는 내용이나 통념으로 시작하는 글이 있어. 그러면 역시 지워야 한다는 거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가 비문학은 그러나 이후에 주목하라 이런 말들 항상 했던 것이고요. 자, 또 우리 순서나 접속어 때도 이거 굉장히 많이 나왔던 방식이잖아요. A라는 견해가 있는데 물론 B라는 견해가 있을 수도 있어요. 물론 not A. 그래서 상반되는 예상되는 이견들을 제시하기도 하고 그러나 그래서 물론 그러나의 패턴이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물론에 해당하는 내용은 사실 없어도 되죠. 어차피 내가 말하고자 하는 논지는 A. 일반적인 견해에 내가 말하고 싶어하는 A로 그대로 일관되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주장을 논지를 강화하기 위해 이견, 흔히 예상되는 의견, 이걸 이제 이견이라고 하는데 예상되는 의견, 이견을 다른 견해겠죠. 자, 다른 견해를 결국은 미리 던져주었다가 다시 원위치시킨 거죠. 물론 그러나 이 패턴들을 또 보시고요. 자, 역시 아까도 우리가 5가지 유형 중에 비교 대조형 있다고 했잖아요. A와 B는 달라요. 동양과 서양은 달라요. 과거와 현재는 달라요. 남자와 여자는 달라요. 디젤 엔진과 가솔린 엔진은 달라요. 축구와 야구는 달라요. 이런 다르다라고 설정되어 있는 글들이 꼭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비교 대조형 지문들도 좀 제발 단순화하자는 거죠.
복잡하게 읽으려고 하지 말고 단순하게 읽겠다 이런 마음가짐이 자신감도 생기고 시간도 줄일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물론 이제 이 외에도 다양한 글들이 있지만 어쨌든 지문을 모두 읽지 않는다. 시간을 줄이는 비법 네 번째로 제가 소개해 드렸고요. 자, 다섯 번째. 핵심 문제 유형에 대한 요령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자주 보이는 사실적 사고, 일치, 주제, 이제는 추론적 사고까지 갔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일치는 주로 지문의 중간 이후에 답이 있더라. 자, 네모를 꾸준히 제가 치고 있어요. 일치는 부정형 문제가 많고요. 중간 이후. 물론 끝에도 있어요. 근데 이 말은 처음부터 중간까지에 너무 신경 쓰지 말라. 물론 이것은 확률적으로 그렇다는